Summary statistics of individual bond beta. 자, 이제 본드 베타, 개별적으로 리퀴디티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본드 베타 등을 추정했죠. 한번 summary stack 요약 통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Table to provide summary statistics for the factors and betas. 자, 팩터와 베타를 추정했다. 네, 팩터가 그렇죠, 일종의 거시지표 같은 거고, 베타가 해당 팩터와 인디비주얼 채권 수익률 간의 센서티비티죠. 그럼 베타는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거죠. 베타가 위험이니까. Where betas are estimated linear factor model in equation 9. 자, using the full sample. 베타는 정의가 되어 있죠. 베타란 무엇인가? 9번에 베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티비티, 모든 걸 다른 것까지 효과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모든 팩터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MKT, SMB, HML, DFT, term, 무엇보다 중요한 liquidity. 이걸 이용해서 베타를 하나씩 추정했습니다. 풀 샘플을 뭐냐면 개별 채권별로 샘플의 개별 채권 첫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모아서 수익률 데이터 다 모아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팩터들로 다 소위 말하는 리그레션을 해서 얘네들 추정하면 하나하나 채권마다 알파, 베타, 알파 하나가 나오고 하나 채권마다 알파 하나가 나오고 베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추정이겠죠. 즉 일곱 개 변수를 총 샘플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채권마다 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채권마다 일곱 개 추정치가 나오게 합니다. 풀 샘플을 이용해서 추정했다. 는 겁니다. The liquidity factor of corporate bond can be either past storm or amide measure. 근데 여기서 L이라는 게 아까 liquidity가 이 팩터가 그렇죠. past storm bond 있고 liquidity가 이것도 두 개죠. 그렇죠. 두 개죠. 그러니까 이걸 past storm bond를 사용해서 일곱 개를 한번 추정해보고 amide liquidity factor innovation이죠. 사용해서 7개를 추정해서 사실 14개씩 추정한 거예요. 그렇죠? 14개가 되겠습니다. 네. Panel A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market return, and other liquidity factors and correlation among those factors. 패널 A를 보면 자, 이게 테이블 2 패널 A인데 패널 A를 보면 Summary Statistics에서 마켓, S&P, HML 거시 변수 비슷한 거라고 했죠. 텀, 파스터 스톰버 본드 리퀴디티, 아미우드 본드 리퀴디티. 얘네들의 각각 평균은 뭐고 분산이 뭐고 미니멈 뭐고 맥시멈 뭐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뭔지 네, 이걸 추정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게 사실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비율인데 이거 자체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사실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움직임이니까 노멀라이저도 그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팩터 코릴레이션인데요. 코릴레이션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팩터들과 서로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나 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over the sample period 전체 기간에서 the monthly average stock return is 0.25%다. 스톡 리턴은 0.25%다. 그 다음에 volatility는 4.61%다. monthly입니다. monthly stock 리턴이 0.25%니까 그렇죠. monthly stock 리턴이 0.25%니까 마켓 팩터니까 무위험 수익률 빼고 monthly가 1년을 하면 1.5% 정도 되겠네요. 2.5% 정도 되겠네요. 네. 1년이니까 12개월. 12개월이니까 2.5%에다가 5% 3%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12개월이니까. 네. 3% 정도. 3%가 리스크 프리미엄. 네. 무위험보다 3% 높다. 변동성은 4.60%다. 민 노멀 리턴 오브 S&P HM을 각각 네. 스몰 펌 포트폴리오 빼기 빅 펌. 보통 이게 파지티브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네, 그래서 빅펌 수익률이 빅펌 포트폴리오 주식 수익률이 대략 월 0.1% 높았다.
그 다음에 H&M은 0.49. 그러니까 마켓보다 오히려 더 크죠. 0.49니까 마켓은 소위 말하는 가치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약 월 4%, 월 4% 높았다. 1년 약 0.4% 높았다. 1년 기준으로 하면 4.8%가 되겠네요. 그렇죠? 약 5% 높다. 1년에 보면 가치주가 그렇다는 얘기죠. The average monthly term premium. 자, 이제 채권인데요. 채권. 그렇죠. term premium 0.36%. 장기 채권. 네. 장기 국채.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리턴보다 월 0.36%가 높고 단기 위험 채권, 장기 위험, 여기 이제 위험 채권, 디폴트 프리미엄, 위험 채권 수익률 빼기, 네, 안전 채권 수익률 하면 대략 0.12%다. 그러니까 monthly default 프리미엄 0.12%다. Both the past standby measure 하고 그 다음에 PS 본드 리퀴디티, 얘는 아미우드 본드 마켓 리퀴디티 메저 have been close to zero. 얘네들은 0에 가깝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멀라이징 했죠. 리그레션을 해서 쇼크 이노베이션만 뽑아놨으니까 통계적으로 0에 가까워집니다. 코릴레이션 중요한데 correlation among standard risk factors are generally modest. 코릴레이션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른 인포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서로 다른 걸 매주하니까 그런 거겠죠. Correlation between liquidity measures and other factors are also low. 그러니까 이제 liquidity factor들도 두 개 다 뭔가 new informat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설명한다는 new information이 포함되어 있고, which is just 그러다 보니까 which justifies the inclusion of liquidity as an additional factor. 그러니까 liquidity factor가 일단 다른 거랑 겹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To the return space spent by the factor of standard corporate bond pricing model. 그래서 스탠다드 코퍼레이트 본드 프라이스 모델은 표준적인 회사채 수익률 모델에 고려할 1차 관문은 통과해야 돼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페널티, 이게 이제 패널 B가 이제 재밌을 겁니다. 패널 B summarizes the full sample estimate 베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이용해서 7개 파스타 선보에서 돌려서 하나 7개 세트, 아미우드의 7개 세트, 이거를 전체 샘플을 이용해서 채권을 하나씩 하나씩 탁탁 집어넣어서 나오는 겁니다. 모델에. 네. Full sample estimate beta associated market return SMB, HML, default, temperament, liquidity factor.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까지 생겨서 본드 레이팅이나 excess return까지 한번 해봤다 인 겁니다. The left side of panel shows the result when using the past stable bond market liquidity measure as the liquidity factor. 패널 B의 왼쪽을 보면 이제 우리가 파스트 스톰볼을 사용한 거다. 그래서 디폴트나 텀 베타는 에버리지가 0.74에서 0.69 돈다. 0.69 정도 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건 베타가 높고 어떤 건 낮은 게 있겠지만 대략 베타 디폴트 팩터가 1% 변할 때 채권의 초과 수익률이 대략 0.7% 정도 변한다. 0.7%만큼 변한다 하는 게 되겠죠. 리퀴디티 베타의 미는 리퀴디티 베타의 평균은 0.69 정도 된다. 그러니까 0.63 정도 되니까 그렇죠. 대략 디폴트나 텀 프리미엄 베타하고 살짝 낮지만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이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텀이나 디폴트나 텀 베타만큼 의미 있는 사이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B 파스토 스톰보. 그래서 민을 보면 여기 나왔죠. 이 베타가 그러니까 모든 채권들의 베타를 다 평균한 게 대략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 맥시멈, 미니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T. 이 T가 중요한데요. 이 빅 T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대략 이것하고 요거 사이에 샘플 숫자 를 고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T가 2보다 크면 이 민 T가 2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이건 모든 샘플의 T를 다 더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거는 대략 민 T는 얘와 얘의 비율에다가 샘플 사이즈의
대략 루트로 해서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민트를 보면 전부 다 2보다도 커요. 거의 3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해요. 아, 이 베타들이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하다. 0이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채권들의 베타가 0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영향을 sensitivity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파스터 스톤버의 민티를 보면 제일 높아요. 거의 300 육박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들이 베타가 0이면 이 모델에서 0이면 그렇죠? 얘가 0이면 이게 팩터 모델이라 얘가 0이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베타가 0이면 이게 0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0이면 없어도 돼요. 근데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두 번째 패스, 두 번째 것도 통과. 아미우드 본드 마켓 리퀴디티 팩터를 봐도 대략 숫자들이 비슷해요. 이거나 이거나 네. 물론 세트를 다니까 7개 달리 나왔죠. 그렇죠. 숫자가 대략 비슷해요. 이것들도 다 비슷하게 나왔죠. 0.66. 그다음에 이건 좀 작게 나왔죠. 그렇지만 T값을 한번 볼까요? T값도 아미우드 본드 마켓 리퀴디티 팩터의 T값은 좀 낮지만 그래도 다 2가 넘었어요. 마찬가지로 작은 채권 팩터도 다 2가 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도 거의 2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파마 프랜차이즈 다른 스톡 마켓, 네, 스톡 마켓 팩터, 스톡 마켓 팩터의 T 값들은 여기서는 T 값이 2보다 훨씬 작죠. 아미우드 메저에도 T 값이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연구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논문에선 봤을 때 이 논문에선 주식 마켓의 베타들은 일단은 사이즈가 되게 채권에는 사이즈가 작아요. 일단은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타가 주식시장 베타는 상대적으로 채권 베타보다 덜 중요하다.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실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팩터가 더 중요한 주식 시장엔 주식 팩터가 더 중요하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By contrast, average beta value of the pharma franchise factor. 얘네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져온 거죠. 주식시장의 매크로 베리어블 주식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들과 센서티브는 전반적으로 작아요. Aggregate statistics indicate that mean value of all variables clos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네, aggregate t value를 보니까 all variable은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0과 다르다. T-stacks are computed based on the standard deviation of mean. 네, 각 평균의 스탠다드 에러를 사용했다. 네. 그 다음에 we also report the mean and median t-statistics from the time series regression of the individual 번호. 하나하나를 이걸 할 때 이게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각 채권별로 월별 데이터 쭉 모으고 팩터들 월별 데이터 쭉 모아서 채권별로 월별 데이터 과거 10년, 20년 데이터 쫙 모아서 했으니까 그걸 타임 시리즈 각 주식별로 시간 데이터를 모아서 추정했으니까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이죠. 그렇게 했다. 여기서 이제 애그리게이트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일단 2는 넘죠. 이걸 보면 애그리게이트 기준으로 하면 애그리게이트 기준으로 굉장히 숫자는 다 크게 나옵니다. t 값을 대략 다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네, T is the aggregate T statistics which is mean divided by which is the mean divided by is standard error. 그렇죠. 네, 그래서 mean을 스탠다드를 평균의 스탠다드 에러로 나눈 거다. 네, 그랬더니 aggregate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수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aggregate는 다 커요. 네, 그래서 네, 다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살짝 잘못 드렸네요. aggregate t는
t 값들을 모두 더한 게 아니라 네, 평균을 구해서 베타, 그렇죠? 베타의 평균을 구해서 네, mean value, 평균의 어, mean values of all variab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예, 그래서 mean value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면, 네, aggregate은 이게 mean 값이 있죠. 이 mean 값이 있고, 이거를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샘플 사이즈를 대략 곱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요. 네, 그렇죠? 각 구한 거. 네, 채권별로 베타가 있으니 채권별로 배한 베타를 평균을 내고 1000개의 베타가 있으면 채권별로 1000개의 채권이 있으면 1000개의 디폴트 베타가 있죠. 걔네들의 평균을 내고 그 베타들 간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고 루트 1000을 곱하면 대략 이 숫자가 나온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렇고요. 100이 나왔으니까 10,000개 뭐 이렇게 나왔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 t는 뭐냐면 개별 채권별로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개별 채권별로 t 값을 리그레이션, 아까 그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 할 때 개별 채권별로 각 베타의 t 값이 나오는데 개별 채권의 t 값들의 평균을 구한 거. 네, 어느 걸로 봐도 네, significant 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그리게 t를 보면 이건 전부 다 절대값이 2보다 크죠.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we also live to mean and mean stat, 이건 개별적으로 하고 on average default term liquidity beta are significant at 5% level or 2보다 크고 대략 2가 2. 네, 그러니까 2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나 beta of pharma French factors are not, 얘네들은 2보다 작았죠. 아까 보시면 얘네들은 2보다 작았으니까 2보다 작고 민도 그렇고 미디안은 2보다 작으니까 평균적으로 significant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The right side of the penalty summarizes full sample as beta. 이번엔 아미우드 본드 마켓 리퀴디티 매저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추정을 해서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을 채권, 이번에 L을 아미우드로 해서 이 9번을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을 해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채권마다 또 7개씩을 구한 거예요. 네, 7개 구해서 한번 봤다는 거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거죠. Beta of the pharma fringe 3 factors and default term factor change slightly. 네, 파스토스톰보랑 비교했을 때 파스토스톰보다 아미우드 썼다고 해서 L을 다른 걸 썼다고 해서 다른 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 안정적이다, 좋다 이거죠. 네. Result shows the default and term beta as well not sensitive alternative measure of the liquidity factor.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채권 시장 팩터 and default와 term beta죠. 이것들을 아까 우리가 봤을 때처럼 네, 얘네들이 이제 크게 sensitive하지 않다. liquidity factor를 파스토스톰버 대신 네, 역시나 네, 아미우드를 써도 특별히 달라질 거 없다. On average, 베타스, liquidity, term and default factors again significant. 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또 significant하다. 통계적으로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코퍼레이트 회사채 시장에서 우리가 적어도 가진 이 샘플의 회사채 시장에서 이 베타들이 총계적으로 다 의미하다. 라는 걸 의미가 있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특히 채권에서도 특히 이제 채권 팩터 그 중에서도 리퀴디티, 우리의 관심사의 리퀴디티,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네, 의미가 있다. 여기 이제 숫자가 좀 이게 작게 나오네요. 그렇지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그만큼 작고, 그래서 t 값은 여기서 2가 넘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 우리가 베타를 이 식을 이용해서 베타가 뭔지를 이 7개를 추정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베타를 추정했는데 우리가 다음 뭐냐면 이 10번식을 추정해 봐야 돼요. 10번식. 자, 9번식에서 베타를 추정했어요.
그렇죠? 9번식의 베타를 추정했어요. 이 베타들이 리스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스토 스톰보 리퀴디티 메저, 아미우드 리퀴디티 메저, 개별 채권에서 구한 그게 리퀴디티가 아니에요. 그걸로 L을 만들어서 L과 리그레이션을 구한 이 베타가 리스크죠. 자, 그러면 이 베타를 추정했으니 이제 베타를 베타를 6개, 세트가 6개죠. 6개를 다시 그네들을 이제 데이터인 것처럼 가정해서 그 다음에 채권의 기대 수익률하고 매칭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씩 하나씩. 이번에는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채권 하나하나 추정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파마 맥베스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파마 맥베스. 자, 하나하나 채권을 가지고 베타를 추정했어요. 7개를 7개씩 딱딱 추정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자, 이번 단계는 하나하나 지난 20년간 데이터, 하나하나 지난 20년간 데이터 모아서 예를 들어서 먼슬리로 해서 추정했는데 이번에는 자, 지난 20년간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이번 달만 딱 모아요. 이번 달 모든 채권 베타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채권 승리를 보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식을 추정을 해요. 다음 달에는 다음 달 걸 추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월마다 나와요. 감마가. 그것도 우리가 평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월마다. 아까는 얘는 채권마다 추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채권마다 우리가 베타를 알고 싶으니까. 자, 이제 베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이 베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베타, 하이 리턴인가를 보려고 이번에는 베타들을 모아서 월별로 하나씩 하이 베타, 하이 리턴인 월별로 체크한 거예요. 전형적인 파마 맥베스 프로시저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금융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We conduct cross-sectional regression test for individual bond using Farmer-Macbeth methodology. 이게 그 유명한 Farmer-Macbeth 메소드입니다. 타임 시리즈로 베타를 추정하고 추정한 베타를 매달마다 크로스-섹션으로 해서 횡단면에서 매달 하이 베타, 하이 리스크를 추정하고요. 자, 여기서 뭐냐면 근데 타임 시리즈 할 때 베타가 전체 샘플을 사용해 버리면 베타가 변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뭐냐면 과거 매월마다 과거 5년 데이터를 모아서 베타를 추정해요. 여기서는 요즘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어쨌든 파마 맥베스가 처음에 한 것처럼 매월, 그래서 이거는 이 7개 세트를 매월 다시 추정했어요. 이 리그레이션을 매월 했는데 채권마다 매월 했는데 채권마다 과거 5년이니까 과거 60개월 데이터죠. 과거 60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채권마다 7개를 구해요. 매달 과거 60개월. 그럼 매달 7개씩 이게 바뀌니까 L이 아미우드도 있고 파마 아미우드 파스토 스톤보가 14개씩 매달 14개씩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 60개를. 다음 달은 맨 마지막 60개월씩 빼고 이번 달 거 넣어서 또 이걸 계산하고 뭐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변하겠죠. 매달 베타가 나와요. 그게 롤링 리그레션입니다. We first estimated over rolling past 5-year period for each bond.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매달 과거 60개월치를 해서 베타 7개씩 나왔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크로스 섹션을 매달 크로스 섹션 조금씩 달라지는 베타를 가지고 크로스 섹션을 또 매달 한 거예요. We estimate beta for each corporate model that at least 15 months return over the rolling 60 months window. 자, 그래서 이걸 추정하려면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 매달 추정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베타가 한 번이라도 나오려면 60개월 데이터가 한 번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t least 6 months rolling window입니다. 지난 60개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더하기 네, 크로스 섹션 해야 되니까 15 months 리턴이 있어야 된다. 네, 최소한 at least 15개월짜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이걸 최소한 15번은 할 수 있는 15번은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60 더하기 15니까 75개네요. 75개 연결된 데이터가 한 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연결이 안 되면 띄엄띄엄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60개월치를 사용해서 베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걸 15번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beta estimate are subject to sample error. And to resolve these errors in variable problem, we correct standard error for the bias in all prime tests using Shanken method.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베타는 뭐냐면 이게 이제 파이낸스에서 우리가 중요한 위험 지표긴 한데 과거 60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60개월이 좀 짧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베타는 어차피 통계적 추정치니까 통계적으로 추정하니까 사실 여기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베타가 정확한 베타가 아닐 수가 있어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정을 하니까 데이터로 추정하니까 데이터에 노이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추정하는 추정치니까 베타도 노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노이즈가 들어가 있느냐 이걸 고려해서 네 나중에 네 얼마나 테스트에 영향을 받을지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6개월치 가지고 이 값마들을 구해서 나중에 평균할 때 샹켄 코렉션 메서드 샹킨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베타 하나하나 추정치 매달 사용인 이 베타에 에러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고려해서 이 감마가 충분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이 감마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샹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샹큰 코렉션이 뭔지는 중요하니까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큰 코렉션이 뭔지는 샹큰 메서드, 샹큰 코렉션, 샹큰 메서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행히 유튜브가 있네요. 이거를 보면 되겠어요. 2시간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스택 익스체인지에 보면 어떻게 샹큰을 한다 질문을 물어보고 대답을 해줬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고요. 대답을 친절하게 사람들이 해줬죠. 샹큰 코렉션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돼 있고 샹큰의 1992년도를 아예 요약을 해놓은 것도 있네요. 아예 요약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걸 이렇게 판단으로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샹큰 코렉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마 여기서 이제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 람다 그렇죠? 아까 여기서 이제 람다 감마 죄송합니다. 감다 보통 람다를 쓴데 여기서 감마를 썼어요. 이 감마를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이 감마도 통계치예요. 감마를 추정하는 이 감마에 대한 감마를 대략 베리언스 코베 감마를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걸 감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나누면 대략 감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타가 통계에서 우리가 수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감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나누면 베타의 노이즈가 가만히 안 돼서 유의하지 않은 것도 유의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감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좀 더 크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노이즈를 감안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감마의 코베리언스를 좀 더 크게 만드는 거니까 감마들의 T값은 감마들로 모아놓은 벡터와 감마들 전체와 감마들 코베리언스 나눈 건데 분모가 커지니까 T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덜 총계적으로 중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의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공분 사냥률을 대략 어드저스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샹큰 페이퍼를 보면 이렇게 공식이 2개가 나와 있어요. In theorem은 which applies to cross-sectional regression의 average return. average return을 가지고 하는 거다. 자, theorem 2 which of the farmer makes proof with a fixed beta estimates of whole sample. 자, 우리는 이거에도 관심이 많겠죠? 네, 이거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베타를 추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공식이 나와 있어요. 1 더하기 c. 그 다음에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W가 뭐냐면 그렇죠? W가 asymptotic covariance matrix of 람다가 우리 식에서 감마예요. In the second step of Farmer Macbeth procedure. 우리 식에서 감마입니다. 그래서 covariance matrix가 대략 이렇게 구한다. 가 되겠습니다. C라는 게 있는데 C는 자, 이 팩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다. 이 F는 뭐냐면 C는 요거로 고정되고 팩터 코베리언스 역행률 해서 람다는 이게 다시 우리가 추정한 감마들이에요. 감마들. 네, 우리 식에서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게 뭐냐면 K 더하기 1 K 된 매트릭스 which is bordered version of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각 팩터 리턴 거시 변수라고 해서는 6개
6개간의 코베런스 매트릭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7개를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0으로 둘러싸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 여기냐면 상수항은 여기서 이제 상수항은 상수항이 들어가 상수항에 곱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코베런스가 0이니까 대략 여기서 상수항에는 곱해지는 팩터가 없잖아요. 1이 곱해진 거라고. 1은 당연히 코베런스가 0이니까 베리언스가 0이니까 0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뭐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준 거다. C는 C도 여기 계산이 났죠. 우리는 이제 롤링 리그레션을 사용하니까 C 대신에 C 스타라는 걸 사용해도 C 스타는 이런 숫자를 사용해야 된다. If we use a rolling window y years, 우리가 5년 걸 사용했죠. 여기서는 5년. 그 y가 뭐예요? 2s to beta prior to 5 플러스죠. shown that we should use sample C star instead C in the previous formula. t가 12n 이라고 해서 y가 y가 years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왜 years다. 여기서 n이 뭐냐면 원노문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n은 t를 12로 나누는 거죠. n은 t를 12로 나누고 t가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샘플 뭐 20년이면 20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년이면 20년 인데 그걸 month로 한 거니까 month면 20 곱하기 10면 220년 데이터를 242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 데이터를 12로 나눈 거니까 이게 몇 년짜리 데이터냐, t가 n이 대략 그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저스트를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샹큰 코렉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샹큰 코렉션을 한 베리언스 람다의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원래는 그게 없으면 W만 사용해야 되는데 샹큰 코렉션을 해서 요걸 사용해서 C도 곱해지고 그래서 좀 더 커지죠. C 얘와 얘 가중 평균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샹큰 코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샹켄 1992년 논문. 검색을 해보면 2007년도 논문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샹큰 코렉션을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어쨌든 그래서 이제 t값도 그래 샹큰 코렉션이 어드저스트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했다. For each comparison, for the regression result, each explanatory variable normalized by its cross-sectional standard deviation each month. 그래서 explanatory variable 할 때 normalize를 했다 하는 겁니다. This result coefficient represent the impact for unit standard of each variable on the expected bond return. The normalization makes it easier to compare the premium of different variable, especially for alternative liquidity measure. 자, 그럼 뭐냐면, 자 이것도 즐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이. 저도 이게 굉장히 즐겨하는 방법인데, 이걸 리그레션을 할 때, 베타를 요렇게 하는데, 이제 베타가 다 유닛이 조금씩 달라요. 단위가 조금씩 달라요. 유닛이 다르니까 비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for ease of comparison, 특히나 파스터 스탠바와 아미우드 서로 다른 모델을 써서 모델 간에 서로 이제 베타 값이 달라지니까 그냥 값말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모델 간에 특히 비교를 하고 뭐 한 모델 내에서도 각각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얘네들의 디스트리뷰션도 다르니까 비교를 편하게 해서 이 베타들을 노멀라이즈 했다는 겁니다. each explore variable을 노멀라이즈 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베타뿐만 아니라 기타 채권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도 대다 노멀라이즈 했다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했다.
네, 노멀라이즈 할 때는 우리가 매달 리그레션을 하니까 매달 해당 값들이 채권마다 있으면 채권마다 베타가 있고 채권마다 신용등급이 이렇게 있으면 다 모아서 그렇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형식을 때는 정규화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해줬다. 그래서 매달 노멀라이즈를 해줬다는 겁니다. This result in coefficient represent impact for unit of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이 감마, 우리가 말하는 감마가 뭐냐면 그렇죠. 베타가 원 표준 편차만큼 변할 때 몇 퍼센트다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대략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하니까 전부 다 그렇죠. 감마의 사이즈를 네, 우리가 해석이 쉬운 거죠. 이 감마가 사이즈가 나오면 노멀라이즈 했으니까 이 감마라는 거는 해당 이런 베타 또는 기타 변수들이 1%만큼 표준 편차 얘네들이 데이터에서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변할 때 얼마나 변하느냐. 네, 그렇죠. 이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거 감마 숫자만 보다. 이것 기초 베타가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변할 때 얼마나 변하는 거보다. 라고 그걸 바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